셀트리온 헬스케어 1분기 예상 실적이 시사하는 것은 급성장이 아닌 완만한 성장.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70%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2.65%, 제약은 마이너스 2.06%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 과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의 조정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5월로 접어들었는데요. 헬스케어의 실적은 작년의 경우에 5월 17일 월요일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는 5월 16일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5월 16일 날 발표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앞당겨서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헬스케어에 대한 최근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먼저 지난 4월 6일이죠. 삼성증권에서 나온 헬스케어에 대한 보고서는요. 1분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재고 비축으로 인해서 선적 물량이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신제품 매출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목표 가격은 10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보고서는 4월 18일자로 나온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목표 가격은 10만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상반기보다 좋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통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4월 28일 날 나온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를 보시면요. 매분기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83,000원이죠. 앞에서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0만원이 목표 주가였죠. 그러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83,000원으로 하향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환율 효과와 주력 품목 성장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전반적으로는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이 된다. 즉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램시마 SC의 성장폭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나온 세 군데의 보고서 내용들의 공통점은요. 1분기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공통적인 예상이고, 또한 램시마 SC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공통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군데에서 나온 보고서들 중에서 제품별로 매출 전망들을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보게 되면요. 삼성증권에서는 분기별 전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와 신한것만 분기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살펴보시게 되면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역시 올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대한 전망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8일 날 나온 하나금융투자에서는요. 램시마 SC 1분기에 381억, 신한에서는 405억으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유플라이마는 하나에서는 133억, 신한에서는 137억 이렇게 해놔서 일단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가장 최근에 나온 신한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작년 1분기부터 램시마 SC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 꾸준한 증가세가 나오잖아요. 4분기보다 훨씬 좋은 숫자들을 전망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역시 마찬가지죠. 작년 분기별 데이터에 비해서 올 1분기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램시마는요. 분기별로 봤을 땐 1분기가 비수기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난 3분기와 4분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트룩시마는 작년 3분기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4분기에 어느 정도 만회를 했고, 하나에서는 조금 처지는 숫자를 4분기보다 내세웠지만요. 신한에서는 1160억으로서 작년 4분기와 비슷한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허즈마 역시 상황을 보시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수치들이 전망치가 나온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5개의 바이오 제품들의 매출만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요, 작년 1분기부터 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 바이오 매출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이에 비해서 올 1분기는 작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의 전망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2분기, 3분기와 비슷한 수치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나온 신한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1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1년치 전체를 제품별로 봤을 때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레미시마 SC가 2251억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유플라이마 635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레미시마는 8618억이 되어 있는 상황, 툭시마 5243억, 허즈마는 2259억으로서 가장 낮은 전망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을 봤을 때는 1조 9,900억 내지는 2조대를 약간 상회하는 이러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헬스케어의 분기별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헬스케어의 1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4,258억이죠. 한 달 전에 비해서 감소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500억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한 달 전보다는 감소하는 숫자가 나온 상태죠. 그리고 적정주가 투자의견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신한금융투자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올 1분기부터 4분기에는 약간씩 소폭의 증가세가 분기별 매출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살펴보더라도 소폭의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년 전체적으로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매출액, 요 막대기의 크기를 보시면요, 2018년부터 19년부터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증가세의 각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매출액이 2018년에서 2019년의 증가세, 2019년에서 2020년의 증가세, 요 각도보다는 최근 각도들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들도 각도가 좀 완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2023년에는 신제품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도가 약간 가파라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과거 이 당시에 비해서는 완만한 각도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요, 영업이익의 크기가 2020년보다 지금 잘 못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따라서 2021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원래 약간 회복 과정, 2023년에도 약간 회복하는 상황이고, 2024년에 가서야 2020년의 영업이익 정도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헬스케어의 측면에서는요, 완만한 성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과거처럼 2018년이나 또 그 이전, 그리고 2019년에서 20년 이런 상황처럼 급격한 급성장세는 앞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개념들도 완만한 증가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요, 바이오 시밀러 산업 자체가 이제는 경쟁이 상당히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이 4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태고요. 조정 모습은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25,000주 매수고요. 기관들이 6,400주 매도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개인 쪽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손바뀜이 양호한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공매도는 21,000주대로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모습이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을 포함해서 34,000주 매수 우위,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역시 JP 모건 쪽에서 만주의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 이 저점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나 음봉이 조금 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의 조정은 양호한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6,000주 매수, 개인들이 95,000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공매도는 11만 주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메릴 린치를 주도로 해서
3만 1000주의 외국인 창구에 매도가 나왔고요. 매수는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4000주대의 매수가 나온 모습이죠. 헬스케어 역시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 측면에서의 우려감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지는 이러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점을 높이는 이러한 선에서의 단기 조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 5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공매도는 5000주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6000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JP 모간을 필두로 해서 외국계 창구에서 2100주의 매수가 나온 모습이죠. 셀트리온 제약 역시 지난주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반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정 모습은 전저점을 깨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역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 추이를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분기별로 마찬가지지만 연도별로 보더라도 과거와 같은 급성장의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인 완만한 성장이다. 특히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매출 성장 속에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마찬가지죠. 현재의 주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따라서 속도는 느릴지 모르겠지만 실적 상황에 따라서요. 주가는 여기서 완만한 상승세는 추가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한편으로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드렸듯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요. 여기서 단기적인 어떤 급등 이란 개념보다는요. 시간을 끌면서 완만한 상승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와 같은 급등, 급성장 이런 개념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